2024 헌나9 한덕수 탄핵 심판 사건의 결정문 중 한 대목을 읽겠습니다. 대통령직의 승계가 아니라 대행이다. 대통령 권한 대행자로서 국무총리는 대통령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지위에 있다. 즉 권한 대행은 헌법과 법령상 대행자에게 미리 예정된 기능과 과업의 수행을 의미하는 것이다. 요약하면 대통령과 권한대행은 엄연히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한덕수 대행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했습니다. 앞서 헌재는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건 안 하더니 이번엔 헌재가 대행은 대행일 뿐이라고 하는데도 권한을 넘나들었으니 헌재의 이 한마디를 다시 강조해드리겠습니다. 대통령직의 승계가 아니라 대행이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기습 지명했습니다. 국회 몫으로 청문회를 거친 뒤 대기 중이던 마흔역 후보를 석 달 만에 갑자기 지각 임명하면서 대통령 몫 후보자 2명도 함께 발표해버린 겁니다. 일단 권한대행인 총리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인사지명권까지 행사한 걸 두고 월권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데 지명된 후보자 중 한 명이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절친으로 12.3 계엄에 연루돼 피의자 조사까지 받았던 이완규 법제처장입니다. 갑작스러운 한덕수에 대한 이 뭔 일이냐라는 말씀 많이 주셨는데 말랑말랑님 네. 네, 식사 준비하면서 불팍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LJM님 네, 내각 전부 탄핵하더라도 민주당 믿겠다라고 해주셨고요. 잡초라떼님, 레브님 다 응원 주시고 계십니다. 네, 저희가 이제 오늘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을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 후임자로 임명을 했습니다. 사실 사람 면면을 비교를 해봐도 그렇지만 본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인가에 대한 지금 논란이 붙었죠. 여기에 대해서 권성동 국힘 원내대표가 이 처장은 그야말로 미스터 법질서고 미스터 클린이다 라고 했는데 정신 차리십시오, 권성동 대표. 네, 몇 번 얘기를 하지만 이 사람의 눈에는 아주 독특한 것들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자신들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진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내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이 한덕수 권한대행 그리고 이완규 법제처장 모두 다 책임을 물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어쨌든 시원하게 좀 때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좀 진정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히트앤런 코너 오늘 박주민 의원님 모시고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박주민입니다. 네, 이게 산 넘어 산이고 아주 그냥 이럴 줄 난리예요. 알았어요. 이건 뭐 저희가 사실 예상은 어느 정도 진짜 했지만 이 걸어다니는 위원, 살아 숨쉬는 위원, 여전히 위원 뿜뿜 하고 있습니다, 진짜. 예. 자, 오늘 먼저 이 얘기부터 좀 해보죠. 네. 한덕수는 이제 저희가 지속적으로 때리고 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텐데 어쨌든 오늘 윤석열의 파면 이후에 21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22대 대통령 선거 아닌가요? 예? 대통령 선거는 21대구나. 21대 대통령 예. 선거 예. 오는 6월 3일 화요일로 확정이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예비 대선 후보 등록하는 정치인도 있었고 출마 선언하는 정치인들도 있었는데요. 민주당 네. 앞으로 대선을 어떻게 꾸려나갈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어떤가요? 어떤가요? 지금요? 저희는 뭐 한쪽으로 내란을 종식시켜 나가면서 네. 한쪽은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기 위해서 네. 또 대선도 잘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6월 3일 날로 선거일이 오늘 확정돼서 발표됐고요. 네, 그렇죠. 그러면 저희 당원 당규에 따라서 이제 쭉 하면 되는데 아마 그 5월 11일 날이 공식적인 후보자 등록일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공식선거 운동 기간은 5월 12일부터 진행이 될 것 12일, 같습니다. 예. 네, 12일부터 공식 선거가 시작돼서,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6월 2일까지 하고 6월 3일에 투표를 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렇죠. 네. 굉장히 예. 짧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 20대 대선을 상기해 보면, 제가 당내 경선을 다 끝내고 본선 후보가 된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수행실장으로. 네. 제가 뛴 날짜를 계산을 해보니까 정확히 128일 뛰었더라고요. 실제 날짜로. 그리고 129일째 되는 날 투표를 했고, 그리고 130일이 되는 날 저희가 새벽에 승복을 했습니다. 네. 네. 그거에 비하면 굉장히 짧은 엄청 기간 짧은 선거를 쓰는 거예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뭐 이제 시간이 계속 착착착착
다가오는데 네. 그래서 이제 6월 3일만 기다리면서 열심히 대선 준비에 돌입하면 되겠다라고 했는데 한덕수 권한 대행이 네. 그야말로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폭탄을 투척했습니다. 그 네, 영상을 그렇습니다. 한번 보시죠. 네, 요거는 영상은 이제 아니었군요. 영상이 네, 아니었는데요? 영상이 아니었습니다. 네, CG였습니다. 네, 제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네, 한덕수 권한 대행이 밀어온 여태까지 밀어온 네. 마은혁 헌재 후보자 첫 번째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까지 여기까지는 네네 좋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영주 대법관도 임명하고 게다가 오늘 4월 18일에 임기가 종료되는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을 네. 지명한다. 저는 요거를 속내를 조금 잘 들여다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제가 이제 그 12.3 계엄 이후에 저희가 윤석열을 국회에서 탄핵 의결을 하고 헌재에 넘긴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국민의힘 쪽에서 중진 의원들이 윤석열과 접촉을 해서 그 한덕수를 대선 주자로 네. 제안을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전달을 받았는데 첫 번째는 한덕수가 어찌됐든 정치인은 아니었기 때문에 중도층의 소구력이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현재 미국 대통령이 바뀐 상황에서 통상 전문가인 경제 전문가인 한덕수가 분명히 뭔가 좀 잘 먹힐 것이다. 세 번째는 그런 한덕수를 미국에 보내서 영어로 굉장히 그 유려하게 통상 분야에 대한 협상을 하는 모습을 연출을 시킨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이 한덕수를 대선 주자로 자리매김한다. 이런 이제 그 어떤 계획들이 좀 흘러나와서 정보 차원에서 흘러나와서 저희가 입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마은혁 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는 어제부터 이제 이야기가 흘러나왔고 네. 두 번째는 그 문영배 이미선 두 분에 대한 후임을 지명을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들을 때 아니다. 저거는 감안해야 된다. 왜냐하면 만일 그때 그 흘러나왔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한덕수는 탄핵을 유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유도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오늘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선 일자로 보면 국민의힘도 경선을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희가 탄핵을 시키든 안 시키든 한덕수가 만일 대선을 나간다고 하면은 11일에는 그만둬야 돼요. 돼요, 본인이.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좀 면밀히 살펴볼 필요는 있으나 굉장히 이게 우리 국민들에게 내란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큰 폭탄을 투척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박지민 의원님도 SNS에 비판 글을 바로 올리셨잖아요.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저는 요 글, 네. 그 박주민 의원의 그 페북 글인가요? 네. 네네. 저는 이게 저희 최고위 비공개 최고위를 갑자기 열었을 때 저는 박주민 의원 글을 봤어요. 이때 명확하게 어떻게 프레임을 지었냐면 헌법 구태타다 이렇게 이제 프레임을 딱 씌웠더라고요. 맞아요. 네.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아니 실질적으로 그 헌법을 전복시키려는 시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네. 예전부터도 그 논란이 된 적은 있었는데요. 권한대행이 마치 대통령인 것처럼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선출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건 안 된다라고 해왔고요. 그래서 대통령 몫의 헌재 재판관이라든지 이런 네. 쪽에 대해서는 자기가 지명하고 임명하는 건 안 된다. 다만 국회 선출목이라든지 네. 대법원이 이제 제청한 경우에는 그거는 헌법기관 구성의 책무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하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그건 네. 오히려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해야 될 책무로서의 마은혁 재판관 임명은 안 하다가 네. 지금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 목 2명의 후임을 자기가 지명하고 임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해야 될 책무는 위반하고 없는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네. 헌법에 대한 직접적인 어떤 쿠데타, 헌법에 네. 대한 어떤 엄청난 그 폭력, 가해 행위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네. 더 심지어 2명을 이제 지명을 하겠다는 건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완규예요. 네. 네. 아시죠? 이완규 아주 대처장. 유명한 현직 법제처장인데 네. 12월 3일 작년 12월 3일 내란이 있었던 다음 날 12월 4일 날 안가에서 4인 회동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법률 전문가들하고 모인 거예요. 네. 법무부 장관, 민정수석, 네. 법제처장 이런 사람들이 네네. 모여가지고 행안부 장관. 네, 행안부 장관 다 법조인 출신이고 법무 담당이죠. 그래서
무슨 얘기했냐 그랬더니 그냥 저희 환송식 비슷하게 개인적인 자리를 가졌다라고 했는데 개인적인 자리를 왜 안가에서 가졌는지도 모르겠고 그럼요. 왜 그 사람들만 모였는지도 모르겠고 참고로 안가를 이용하려면은 대통령의 허가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내란 이후에 어떤 절차 흐름 이런 것들 설계하거나 또는 어떤 수사가 시작될 걸 전제로 그걸 덮으려는 기획 회의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고 네. 또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동안 이완규가 법제처장으로 보여줬던 모습이 정말 저희가 봤을 때 터무니없는 법령 해석들을 해왔어요. 네. 윤석열 정부의 그런 여러 가지 행정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검찰 독재의 주범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럼요. 주범이고 더 웃긴 건 뭐냐면 윤석열이 대통령이 됐을 때부터 사실은 다음 헌재 소장은 이완규가 할 거다라는 소문이 돌았어요. 이미. 예. 그래서 법제처장 갔다가 헌재로 간다. 네. 이 얘기 돌았거든요. 네. 근데 윤석열이 날아가는데도 이 프로세스가 진행된다는 건 한덕수가 윤석열의 아바타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윤석열의 영향력이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인사 등에 있어서. 그러니까 네. 이게 그 직위원 판사가 쏘아 올린 윤석열의 탈옥이 네. 이 내란이 지속되는데 그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최기상 그 판사 출신의 저희 그 재선 의원께서도 그 글을 쓴 걸 보면은 우선 이 두 사람에 대한 임명 자체가 6월 3일에 선출될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 침해한 그렇죠. 거죠. 라고 해서 오늘 당에서도 여기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그리고 가처분 신청 이 두 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완규란 사람이 정확히 어떤 사람입니까? 일단 이완규에 대해서 박지원 의원님께서 좀 법제처장에 대해서 네. 팩폭을 날리신 영상이 준비됐어요. 이번엔 영상입니다. 네, 함께 보시죠. 어떤 사람인지 한번 같이 보시죠. 네. 법제처장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대학 동기 맞습니다. 고시 같이 공부했고 고시 공부는 따로 했고요. 예. 예 법제처장도 탈수 윤석열 대통령도 구수를 했는데 상당히 가까운 걸로 알아요. 그날 안가에 우수. 네. 가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법제처장 핸드폰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핸드폰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저 질문 이렇게 어려운 질문. 그 자리에 참석했던 이상맨, 박성재 민정수석 핸드폰을 다 바꿨습니다. 법제처장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말씀해보세요. 답변을 거부하는 거예요? 바꿨습니다. 바꿨죠? 네. 아, 너무 뻔뻔스럽네요, 정말. 안가 4인방 핸드폰을 모두 교체하고 네네. 이거는 내란에 대해서 분명히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핸드폰을 바꿨죠. 네. 오늘 상황에 대해서 또 어떤 약간 분노한 국민들이 적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상황을 어떻게 보세요? 한덕수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자. 지명. 한덕수 권한대행은 예. 국무총리이지 대통령이 아닙니다. 예. 대통령이 지금 고리됐기 때문에 직무를 대행하는 거죠. 예. 그래서 대통령과 대통령 직무대행은 다른 거고요. 예.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 예. 왜 국회에서 의결한 통과된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는다 하여 탄핵됐지 않습니까? 예. 그때 시비를 걸었던 것이 대통령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200명이 필요하지 않냐 탄핵하는데 예. 근데 헌재에서 명확하게 해줬어요. 예. 200명이 필요 없다. 예. 국무총리 신분이다. 네. 그래서 151명이면 가능하다. 예. 그건 대통령 권한대행이지만 신분은 국무총리라는 것을 명확히 했거든요. 예. 그래서 권한대행은 헌법학자들의 다수설이 적극적으로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면 안 된다. 예. 소극적이고 절차적인 것만 해라라는 거거든요. 예. 근데 지난번에는 그 소극적이고 절차적인 것을 안 했으면서 예. 이번에는 대통령 행세를 하는 거잖아요. 적극적으로 지명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것도 위헌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대통령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헌법 66조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예. 국가 원수이고요. 예. 외국을 대표하고요. 행정부 수반이거든요. 그러면 한덕수 씨가 그런 지위에 있느냐? 그렇지 않은 거죠. 네. 헌법에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 대통령 권한만 나와 있죠. 예. 그래서 이것은 위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거 아셨습니까? 오늘 그 기사 나온 거? 그 피의자라는 거? 못 보셨군요. 지금 법제처장이 현재 경찰, 예. 네. 그거는 또 다른 얘기인데요. 이걸, 예. 그리고 어쨌든 안가 모임의 한 그렇습니다. 멤버였고 예. 오늘 박지원 의원한테 들어보니까 예. 장원을 예. 탈당한 지 3년이 안 되면 헌법재판관 임명해서는 예.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거기에도 지금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인 거죠, 지금. 예. 주장은 당원은 아니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탈당한 지가 얼마 안 됐다. 탈당한 지가 기간이. 3년 기간이 예. 도과하지 않은 걸로 지금 예.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걸리고. 예. 피의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해도 되나요? 매우 부적절하죠. 그래서 예. 다른 방송에 일부러 얘기를 안 했고 여기 와서 얘기하려고 한 건데 고맙습니다. 예. 내일 법사위를 엽니다. 예. 그래서 현안 질의를 하고요. 예. 이완규 법제처장이 나옵니다. 예. 다 물어볼 것이고요. 예. 그리고 저희 법사위 제1법안소위위원회에서 예. 통과된 헌법재판소법이 있습니다. 예. 권한대행은 헌재 재판관을 지명할 권한이 없다. 해서는 안 된다. 딱 규정이 돼 있습니까? 그렇게 법을 내일 법사위에서 통과시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본회의를 통과시키면 예. 못하게 되겠죠. 예. 그런데 하나 제가 정 의원님 모시면 꼭 질문하고 싶어요. 오늘도 어떤 기자들 사이에서 모여서도요. 네.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왜 저렇게까지 하지? 뭐냐면 지금 윤석열에 대한 파면 결정도 나 있는 상황이고 저렇게까지 고급사 어떤 국민적 어떤 지향에 대한 저항을 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 뭐로 짐작하십니까? 저는 윤석열에 대한 파면에 대한 예.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서 저는 불복 심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헌법을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예. 헌재 판결을 부정한다는 것 자체가 예. 실제로 그렇고요. 예. 그래서 국회에서 의결한 것을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 예. 그것이 본인이 무죄 방면 받은 게 아니에요. 예. 그리고 최상목 부총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현직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킬지 누가 예. 알았겠습니까? 예. 거기에 준하는 행동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